한자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계림을 꾸이린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장가기를 장자지혜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현지 발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이난 상품을 추천해 드렸는데 손님께서 나 하이난은 싫고 해남도로 해달라고 하시는 좀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기도 합니다. 표기를 혼동하기는 외교통상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원칙에 어긋나는 표기들이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표기가 혼용되다 보니 청두와 칭다오가 헷갈리고 지명은 현지음, 흑룡강 등 유명한 강 이름은 한자음도 허용하도록 돼 있는 등 어떤 게 맞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한국인끼리 한국어로 소통하기 위한 규정이 중국 발음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래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일 따름입니다. 정확한 원음을 그대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젠 선택의 문제고 약속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난 20여 년간 대다수 언론은 이 배우의 이름을 표기법대로 청룽이라고 써왔습니다.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트위터를 통해 물어봤습니다. 한국인들에겐 성룡이란 배우가 존재하지 청룽이란 배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는 그 나라 발음대로 표기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렌지를 오렌지라고 표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미 굳어진 외래어를 굳이 원음대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장찌, 탕웨이 등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배우 이름과 80년대 이전부터 활약하던 배우의 표기 원칙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의견을 보내온 156명 가운데 청룽 48표, 성룡 104표로 우리식 한자음 표기를 선호한다는 답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자, 맹자 등 역사 속 인물도 현지음대로 써야 할까? 기준은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 일어난 신해혁명. 신해혁명 이전 인물은 기존의 한자음대로, 이후 인물은 현지음대로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혼란을 피하는 방향으로 원칙이 정해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그러니까 현대인, 과거인 구분하는 데부터 혼란을 가져온 거 아니냐. 원칙은 그냥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원지음에 각각이 표기한다. 이래 놓으면 큰 문제가 없고 혼란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한자 문화권의 정서, 의미 전달의 문제 등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령 북경 그러면 그게 동서남북 그건가 보다. 남경과 상대되는 이름이다. 그런데 베이징, 난징 이러면 의미를 말하는 사람이 느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앵무새 소리밖에 안 되죠. 이제 주윤발 같은 경우에는 주윤발로 쓰기도 하지만 저울음파라는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울음파로 정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자장면이 처음 보급된 인천 차이나타운. 이곳에서 가장 오래 영업을 해온 중국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중국식 춘장을 기름에 볶아 만든 자장을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면에 얹으면 우리나라 중국 음식점의 대표 음식인 자장면이 완성됩니다. 기름에 튀긴다는 의미의 작자에 춘장을 의미하는 장을 합쳐 만든 단어를 중국 발음과 가깝게 표준어로 정한 것이 자장면입니다. 중국 발음대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짜장면. 짜장면. 네. 자장면이 맞아요? 짜장면이 맞아요? 짜장면 맞아요. 부모님 때부터 대를 이어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화교 출신 사장은 우리가 부르는 중국 음식 명칭에 잘못이 많다고 말합니다. 짜장면, 634. 일상생활에서 자장면을 표기법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장면이 좀 발음하기에 어려운 게 좀 있어가지고요. 어감
또 많이 사람들이 또 짜장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익숙한 것 같고 그래서 짜장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한자음과도 현지음과도 다른 국적 불명의 발음이 굳어져 통용되고 있어 중국 음식 명칭 역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韩国的平昌首轮就以绝对的优势击败了德国的慕尼黑和法国的阿纳西，终于在连续第3次冬奥会的申办中获得成功。平昌申奥大使、花样滑冰世界冠军金妍儿更是喜极而泣。 중국에선 그들의 방식대로 한국 인명과 지명을 쓰고 읽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엿새 만인 베이징에 도착. 우리는 중국 발음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후진타오 주석과의 환영 만찬과 정상 점심시간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웃 나라의 발음을 자국어의 표기 원칙으로 삼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베이징을 방문할 사고 방식이 철학부터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식민지와 속국 사람의 사고와 자주민의 사고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그 가난하던 시절 속국 시절에 그 정신이 지배하고 있어서 감추려고 해도 이런 언어 생활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장 표기법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5년간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이제 한국어에 수용된 중국어나 외래어의 표기를 다시 다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고 큰 불편을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정책을 위반하는 국립국어원의 입장은 어떨까? 2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게 좀 정책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한자식 이름으로 이제 알려졌고, 어떤 사람들은 현지 발음으로 알려졌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소 좀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선 현지음과 한자음 어느 한쪽 원칙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정해버리긴 힘들 것 같아요, 현실상.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학계에선 정책 당국이 국민 실생활에 더 다가가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언중의 언어 실태를 중시해가지고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우린 지금까지 그런 점이 소홀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말과 글에 원칙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외래어가 유입되고 언어의 국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정책 당국이 보다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혼란이 방치되거나 언어 생활의 변화 속도를 표기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경우 올바른 외래어 사용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